당신의 신경계가 최근 더 반응적이고 더 민감하며 더 노출되어 있다면 당신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이것은 주변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들립니다. 당신은 진정해야 하고 불안을 고쳐야 하며 스스로를 조절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무언가가 있다는 말까지도요.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처음부터 거꾸로 되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반응성이 고장이 아니라 당신의 시스템이 더 지각력 있게 되고 있는 것이라면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나비가 고치에서 나올 때 그 생명체가 완전히 취약한 시기가 있습니다. 오래된 껍질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는 아직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맥락 없이 그 순간만을 고립해서 본다면 순전한 붕괴처럼 보일 것입니다. 당신은 연약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약함을, 무언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존재 방식을 위해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취약함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태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정확히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년간, 어쩌면 수십 년간, 당신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감각 필터를 가동해 왔습니다. 당신의 뇌는 특정 신호들을 무시하고 불편한 긴장을 외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몸이 원성이를 치는데도 괜찮은 척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전술이었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속마음과 다른 관계들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당신의 몸이 이건 맞지 않다고 외치는데도 견뎌내야 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경계는 생존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감정을 제한했습니다. 보호막을 쌓았습니다. 느껴야 할 것들에 대한 무감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계속 살아가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직장에 가서 평온한 척하면서.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함을 온전히 느끼는 능력을 차단할 때 당신은 또한 어떤 것이든 온전히 느끼는 능력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더 희미해집니다. 연결은 더 피상적이 됩니다. 당신은 일종의 감정적 안개 속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우울한 것은 아니지만 정확히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언가 변할 때까지요. 어쩌면 삶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깨달음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단지 속아왔던 자신과의 거리감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첫 신호는 평온함이 아닙니다. 고요함도 아닙니다. 신비로운 깨달음의 경험도 아닙니다. 민감도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갑자기 당신은 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피상적인 대화는 신체적으로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견디곤 했던 환경이 이제는 소모적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이 가벼운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불투명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진정성의 결여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말해지고 있는 것과 느껴지고 있는 것 사이의 부조화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너무 센징츠해지고 있다고. 예전의 단단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원래의 강한 자아를 되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 예전의 강함, 그것은 진정한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마비였습니다. 감정적 무시였습니다. 실제 대가를 느끼지 않으면서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능력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덜 해리되고 있습니다. 더 현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연기인지 정확하게 지각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오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된 프로그래밍을 버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비진정성을 견딜 수 있게 해주던 필터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은 혼란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필터들은 주변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세상을 탐색하는 방식에 깊이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버전은 낮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고 명백한 물체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새 버전은 극도로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신호의 뉘앙스를.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패턴들을. 전환 중에 새 시스템이 조정되고 있는 동안 잡음이 있습니다. 상충하는 신호들, 모든 것이 너무 크고 너무 강렬하고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시기들. 하지만 이것은 오작동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이용할 수 없었던 수준의 정보를 처리하는 법을 배우는 시스템입니다. 당신은 예민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로 진정하지 않은 것에, 거짓된 것에 정확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선명하게. 이것이 중요한 변화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무작위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상된 식별력을 개발했습니다. 이전에는 완전히 눈치채지 못했던 불일치를 이제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특정 대화에서 느끼는 긴장? 그것은 비합리적인 불안이 아닙니다. 겉모습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등록하고 있는 당신의 신경계입니다. 말해진 단어와 느껴진 진실 사이에 예전에는 당신은 단지 막연한 불편함을 느끼고 계속 갔을 것입니다. 이제 그 간극은 날카롭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곳으로 퍼집니다. 멋진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다르게 행동하는 직장 환경, 진정한 우정이 아닌 관성의 인간관계, 해야 한다로만 이루어진 삶,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신경계가 낮은 해상도로 작동했을 때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그런 거지 하고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해상도가 너무 높아져서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반응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민감성, 더 많은 노출감.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진정성 없음과의 편안한 공존을 가능하게 했던 기능적 해리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보호막이 제거되었습니다. 당신이 무너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훨씬 더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경계의 업데이트입니다. 그리고 모든 업데이트가 그렇듯이 적응 기간이 있습니다. 새로운 능력이 선물이라기보다는 짐처럼 느껴지는 기간, 예전의 무감각함이 그리운 기간. 왜냐하면 적어도 그것은 예측 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고치는 이미 갈라졌습니다. 옛 형태는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당신이 예전의 관용과 역과 패턴으로 자신을 억지로 되돌리려 한다 해도, 잠시 동안 성공한다 해도 당신의 신경계는 이제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경계는 현실을 처리하는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더 진실된 방식을요. 그리고 일단 그 인식이 생기면 당신은 그것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반응성과 싸우는 대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취급하는 대신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 인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진행 중인 진화의 증거로요. 당신의 신경계가 근본적으로 다른 수준의 인식으로 작동하도록 재조정되고 있다는 증거로요. 증가된 민감성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드러나고 있는 해결책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무의식적 부정 속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경계가 편안함이 아닌 진실과 정렬된 사람, 진정한 연결과 사회적 연기 사이의 차이를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불편한가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더 이상 같은 공간을 같은 방식으로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공허함을 느끼지 않고 같은 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진실의 상호 회피에 기반한 관계 역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온몸이 신호를 보내지 않고서는요, 이것은 옳지 않다고. 하지만 불편함은 기능 장애가 아닙니다. 불편함은 정보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무엇이 지금 당신에게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무엇이 더 이상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무언가를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때때로 너무 강렬하고 너무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이 그 순간에 역과되었던 압축된 현실의 수년간, 아마도 수십 년간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완전히 등록하지 않았던 모든 부조화가 이제 인식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처리하지 않고 견뎌냈던 모든 불일치가 이제 의식적인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본질적으로 따라잡고 있습니다. 밀린 일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렬함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있는 강렬함입니다. 시스템이 더 큰 일관성을 향해 재조직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통합성을 향해. 폭풍이 기후 시스템을 재조직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엄청난 난기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동시키는 바람.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시스템이 새로운 평형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은 무작위 혼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균형이 해결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반응성은 폭풍입니다. 하지만 재조직되고 있는 것은 진정성, 진실, 그리고 현존과의 당신의 전체 관계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이 인식으로 극적인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관계를 끊거나 내일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느끼고 있는 불편함이 병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더 세련된 형태의 인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당신의 신경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과 더 많이 싸울수록, 예전의 관용으로 자신을 되돌리려 할수록 더 많은 난기류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본질적으로 이미 진행 중인 진화를 되돌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안은 업데이트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증가된 민감성이 당신을 더 진실된 무언가로 이끌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모든 필터와 완충제가 제거되었을 때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와 더 정렬된 것으로요. 왜냐하면 깊이 들어가면 질문은 이것을 어떻게 멈추게 하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이것은 나를 무엇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는가? 입니다. 만약 당신의 신경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있다면 정확히 무엇을 위해 진화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힘이 이 진화를 추진하고 있을까요? 진화는 한 가지에 의해 추진됩니다. 진정성의 부족을 용인하지 않는 당신 시스템의 거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이 진실이 정말로 침투하도록 허용할 때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더 이상 변화를 강요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번데기로 돌아가려는 나비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데기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좁고 제한적이고 또한 숨막히는 방식으로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비는 그것 밖으로 나온 첫 순간들의 젖은 날개의 무게를, 공기에 노출된 취약함을 느낍니다. 순간이 있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자유가 알려진 감옥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는 순간이요. 당신의 신경계는 지금 그 순간에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더 깊은 존재가 조율한 변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민감성으로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감정적이고 에너지적인 뉘앙스를 인식하는 이 확장된 능력으로 당신은 두 세계 사이에 있습니다. 예전 세계, 진정성을 희생하더라도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 알았던 곳, 그리고 새로운 세계, 진정성이 협상 불가능하지만 지도가 아직 그려지고 있는 곳. 질문은 왜 진정성에 대한 이 거부가 그렇게 강력한가? 왜 당신의 신경계의 이 생물학적 생존 메커니즘과 자신에게 진실되기와 같은 추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까요?
왜냐하면 진정성은 추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리학적입니다. 당신이 애를 쓸 때, 느끼지 않는 웃음을 지을 때, 평화를 위해 진정한 기분을 숨길 때, 당신의 몸은 그것을 위험으로 감지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마음속과 행동 사이의 떨어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내적 분열은 실제 위협과 같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신체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실제로 위험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둘 다 문제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수년간 어쩌면 수십 년간 이런 분열을 견딘 후 스스로를 재교육했습니다. 거짓을 감지하는 능력이 높아졌습니다. 진정하지 않은 것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몸이 거부합니다. 이것은 붕괴가 아닙니다. 보정입니다. 그러니 예전엔 괜찮았던 만남이 이제는 당신을 피곤하게 할 때 그건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이제 거짓의 대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 그건 도망이 아닙니다. 통합입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마음과 몸을 정렬하고 그 과정을 간섭 없이 진행하며 분열 없이 존재하기 위한 시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정은 특별한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자동 반응 이전의 공간. 이것을 스마트폰 OS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이전 버전에서는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했습니다. 누가 말을 걸면 바로 대답합니다. 감정이 터지면 억누르거나 폭발합니다. 자동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당신이 선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업그레이드 신경계의 개선은 일시 정지를 만들어냅니다. 자극이 와서 반응하기까지 사이의 그 작은 순간,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에서 뭔가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감정은 여전히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슬픔이 밀려오고 불안이 진동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한 발 물러서서 봅니다. 이것들이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합니다. 당신이 그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차이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의 차이,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진정한 감정 조절은 감정을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분노를 억누르거나 불안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예전 방식입니다. 그리고 안 됩니다. 더 많은 분열을 만들 뿐. 진정한 조절은 감정을 느끼면서도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느끼되 갇히지 않는 것. 분노를 깊이 느끼면서도 어떻게 행동할지는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슬픔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슬픔을 느끼는 것. 불안이 당신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면서 불안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무감각이나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현존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살아있어서, 충분히 온전해서 감정에 끌려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기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당신이 가장 살아있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느끼면서도 그 안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파도는 계속 옵니다. 일어나고 높아지고 부서지고 사라집니다. 이건 자연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파도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모든 파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오는 게 당신의 실패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신경계 업그레이드는 파도를 없애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에게 파도를 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파도가 아니라 바다 자체가 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당신이 바다라면 파도는 계속 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익사하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파도가 일어나고 지나가는 것을 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받아들임 속에서, 이 간단한 관찰 속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당신을 더 이상 흔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관심해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경험을 담을 만큼 충분히 넓어져서 그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공간 업그레이드가 만드는 이 내적 공간은 신성합니다. 그곳은 선택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은 진정성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감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끌려가지 않을 때 당신은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실은 무엇인가? 정말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반응이 내가 느끼는 것과 내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 모두를 존중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이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공간이 없었습니다. 자극, 반응, 결과였습니다. 무한히 반복되는 주기, 당신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불렀던 패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그 패턴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이 일어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엄청난 실질적 함의를 가집니다. 특히 아마도 지금 당신의 경험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와 관련하여 고독의 필요성, 혼자 있고 싶은 욕구가 더 커졌다면, 예전에 좋았던 만남이 이제 피곤하다면,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만 있고 싶다면,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교성을 잃어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자신을 정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정렬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생각하세요. 거기서는 마음의 소리가 바깥 요구에 방해받지 않고 커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완전히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신경계가 간섭 없이 스스로를 맞출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정렬은 침묵이 필요합니다. 소리가 없는 것만이 아니라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마음과 몸이 같은 말을 하는 것, 혼자만의 시간 안에서 결과를 걱정하지 않고 혼란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약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과정 중에 있어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뭘 보여줄 필요 없이 바로 이 순간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 자유 속에서 당신의 신경계가 스스로를 정렬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세상에서 등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계속 강요해왔던 거짓 모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더 존중해 줄수록, 신경계가 저항 없이 스스로를 맞추도록 더 허용해 줄수록 실은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만남은 거짓으로는 불가능하니까요. 진정성으로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정성은 당신이 온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과 몸이 같은 말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당신을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남과 연결될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부서지는 게 아닙니다. 진화하는 것입니다. 진화는 항상 과정 속에서는 어색해 보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지금 정확하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민감성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함이 더 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닌 곳으로, 함께 있는 것이 최우선인 곳으로, 마음과 몸이 분열되지 않아서 진정한 연결이 가능한 곳으로. 그래요. 이제 예전의 사교 패턴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제 관심 없는 것을 관심 있는 척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잡담이 이제 어색하고 예전에 편했던 환경이 이제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상실이 아닙니다. 제거입니다. 당신에게 결코 맞지 않았던 것, 당신을 소진시켰던 것, 분열 속에 가두었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새로움이 채웁니다. 당신이 전에 경험하지 못한 온전함, 거짓을 꿰뚫어 보는 힘,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기는 선명함, 이것이 업그레이드입니다. 이것이 진화입니다. 편하지는 않아요. 일직선도 아니에요.
설명서도 없어요. 하지만 진짜입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싸우는 대신 함께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모든 걸 바꿉니다. 그래서 진화가 진짜이고 당신의 신경계가 이 새로운 민감성, 진정성의 새로운 요구로 재교육되고 있다면 당신은 이것과 함께 어떻게 살아갑니까? 새로운 운영체제로 실행되고 있는데 세상은 여전히 낡은 운영체제로 돌아가고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적응합니까? 왜냐하면 진화는 이론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화와 함께 작업한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듣기, 존중하기, 통합하기. 마법 같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이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이미 그것을 걷고 있습니다. 과정을 지연시키는 유일한 것은 당신이 그것이 당신을 데려가려는 방향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연습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업데이트를 탐색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듣기는 한 가지입니다. 말보다 몸의 신호를 들어야 한다는 것.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 그게 당신의 신경계가 말하는 거예요. 말로가 아니라 느낌으로. 메시지는 항상 명확합니다. 맞거나 안 맞거나. 그뿐입니다. 가슴이 철렁하면 맞지 않는 거고 편하면 맞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감정을 무시하고 논리를 믿도록 배웠어요. 여기서 편해야 해. 이 사람들은 너의 친구야. 이 환경은 해로워도 정상이야. 다 이렇게 사니까. 그런데 당신의 몸은 반대를 소리치고 있습니다. 듣기는 논리보다 몸의 신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특정 사람들과 있을 때 소모된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 그 환경이 당신의 일부를 버리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신경계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인지 알 필요는 없어요. 감각을 느껴야 할 뿐. 철렁함, 무거움, 질식할 듯함, 이것들이 신호입니다. 그리고 진화는 당신이 이 신호들을 무시하는 걸 멈추고 존중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 번째 원칙으로 이끕니다. 존중하기. 진화를 존중한다는 건 혼란 속에 빠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뭔가를 요청할 때 그건 당신이 진짜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편의상이 아니에요. 당신의 스케줄에 맞아서도 아니에요. 당신이 몸과 마음으로 정말 필요해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면 그냥 혼자 있으세요. 사교할 수 없으면 할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와의 대화가 당신을 지치게 하면 멈추세요. 이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진화는 타협하지 않거든요.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이 원하는 것에 더 저항할수록 더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반응성이 증가합니다. 민감성이 깊어집니다. 한때 견딜만 했던 환경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변에 있기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화의 기능입니다. 진정성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 진화를 존중한다는 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요청하는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급진적으로 보일 때조차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왜냐하면 대안은 어쨌든 이길 힘에 맞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과정에서 소진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원칙, 통합하기. 통합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이미 만들고 있는 당신을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일어납니다. 충동하지 않기를 통해. 자극을 느껴도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진화를 굳건하게 하고 있어요. 화가 치밀어 올라와도 터뜨리지 않고 방어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둘 때마다 당신은 신경계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견딜 수 있어. 무너지지 않고도 이 강한 감정을 견딜 수 있어.
여기가 진화하는 사람과 단순 예민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모든 걸 느끼고 모든 것에 흔들려요. 진화하는 사람은 모든 걸 느끼지만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합니다. 반응할지 말지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자극이 와서 반응하기까지 그 사이의 공간? 그게 당신의 새로운 힘이거든요. 예전에는 감정이 오면 바로 반응했어요. 누가 말을 걸면 방어했고, 누가 당신을 무시하면 터졌어요. 누가 선을 넘으면 싸웠어요. 이제는 시간이 있습니다. 느끼고 행동하기 사이에 그 작은 시간, 그 공간에서 깨달아요. 나는 반응할 필요가 없다. 이걸 완전히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건 억압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감정에 시달리지 않으면서도 감정과 완전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이 능력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진화와 싸우는 걸 멈추고 함께 움직이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조절은 억압이 아닙니다. 조절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반응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그리고 이 선택은 당신이 감정의 노예가 아닌 진정한 현존에 서 있을 때만 가능해져요. 단순히 예민한 사람은 모든 자극에 흔들려서 살아가요. 진화한 사람은 명확함 속에서 자극을 헤쳐가요. 깊이 느끼지만 그 느낌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이게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신경계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든 뭘 느끼든 여전히 진실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강해서가 아니라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신기한 건 이 새로운 민감성을 받아들일수록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극이 없어져서가 아니에요. 자극과 싸우는 걸 멈추기 때문이에요.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애쓰기를 멈춰요. 이게 이제 당신의 정상이라고 인정해요. 그리고 그 인정 속에서 모든 저항이 녹아내려요. 처음 얘기한 번데기를 기억하세요? 번데기 속의 애벌레, 녹기 시작할 때는 죽음처럼 보여요. 하지만 죽음이 아니라 변신입니다. 나비가 날아올 때 애벌레로 남았어야 한다고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처음부터 이게 운명이었다는 걸. 당신이 나비예요. 당신의 신경계가 당신을 부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해방시키고 있어요. 당신이 붕괴라고 본 그건 항상 변신이었어요.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은 듣습니다. 몸의 신호를 들어요. 마음은 예라고 해도 몸이 아니라고 할 때를 알아요. 그리고 몸을 믿어요. 당신은 존중합니다. 신경계가 원하는 걸 줍니다. 혼자여야 할 때 혼자 있고, 거짓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거짓말을 멈추고, 환경이 너무 많을 때 벗어나요. 그리고 당신은 단단하게 합니다. 충동하지 않기를 연습해요. 자극을 느껴도 터뜨리지 말고, 화가 나도 명료하게 현존하기. 그럴 때마다 당신은 신경계를 강화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이것을 견딜 수 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것들을 참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연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실처럼 느껴지는 대신 해방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깨닫기 때문입니다. 신경계는 당신을 부수는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자신과 어긋나게 사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진화시키고 있었다고. 이것이 진화의 약속입니다. 편안함이 아닙니다. 쉬움이 아닙니다. 불가피한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저항하는 것을 멈출 때 이 민감성, 이 반응성, 진실에 대한 필요가 결코 문제가 아니었음을 받아들일 때 깨닫습니다. 항상 해결책이었다고. 왜냐하면 진화는 그것과 싸우는 것을 멈출 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업데이트가 처벌이 아님을 이해할 때 정밀함입니다. 당신의 몸이 진정으로 살 가치가 있는 삶으로 당신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되어야 했던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당신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화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이것이 공감된다면 당신은 지금 이 업데이트를 헤쳐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물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알고 싶습니다.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나요? 어떤 감각, 어떤 변화, 어떤 진화의 신호가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대화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명료함을 주었다면, 느끼고 있었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것에 이름을 붙여주었다면 구독하세요. 왜냐하면 매주 이런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현존 진실 내면의 주권으로 각성을 헤쳐나가는 것에 대한 철학. 왜냐하면 최종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붕괴처럼 보이는 것은 단지 고치일 뿐입니다. 나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날 때 뒤를 돌아보고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항상 세상이 다른 사람이 되라고 설득하기 전에 당신이 항상 누구였는지 기억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고.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화는 집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